창세기 41장.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 요셉이 감옥에서 잊혀진 지 2년 후 바로 왕이 두 개의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 바로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고 강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7마리의 소가 나와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 파리하고 흉측한 7마리의 소가 올라와 살찐 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나 흉측한 소들은 먹어도 그대로 여전히 마르고 흉측했습니다. 두 번째 꿈. 바로는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한 줄기에 잘 익고 풍성한 7개의 밀 이삭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 가늘고 동풍에 마른 7개의 밀 이삭이 자라더니 좋은 이삭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는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애굽의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기억하고 말했습니다. 전하, 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히브리 사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의 해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는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오게 했고 요셉은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들었다. 요셉이 대답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왕께 그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꾼 두 개의 꿈을 요셉에게 설명했습니다. 요셉은 해석하며 말했습니다. 두 개의 꿈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을 두 번 꿈에 주신 것은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7마리의 살찐 소와 7개의 좋은 이삭은 7해 동안의 풍년을 뜻합니다.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7마리의 흉측한 소와 7개의 마른 이삭은 7해 동안의 극심한 흉년을 의미합니다. 즉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에는 큰 풍년이 있을 것이나 그 후에는 7년 동안 극심한 기근이 올 것입니다. 흉년이 너무 심하여 사람들은 풍년이 있었던 사실조차 잊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세워 애굽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게 하시고 각 성에 곡물 창고를 세워 먹을 양식을 비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7년 동안의 기근이 올 때 백성이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해석과 해결책을 듣고 감탄하였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으니 너보다 더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없다. 이제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오직 왕자뿐이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끼워 주었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를 왕의 둘째 수레에 태우고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절하라 고 외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온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모든 땅을 다니며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였습니다. 곡식이 너무 많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 셀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요셉과 아스낫 사이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2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7년의 풍년이 끝난 후 예언대로 7년의 극심한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온 땅에 기근이 퍼졌고 백성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바로는 모든 사람들을 요셉에게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의 모든 곡식을 열어 백성들에게 팔았고 온 세상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되었습니다.